병원. 그러니까 엄마가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요? 말기면 심각한 거 아니에요? 분명 별로 아픈 데 없다 그랬는데. 단지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서 비만 치료라도 받게 해드려야 되나 하고 온 것뿐인데. 이유 없이 체중이 늘어나는 것도 갑상선 암의 대표 증상이긴 하죠. 어르신들은 특히 몸이 불편하고 아픈 걸 기민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내버려두고 또 그런 통증에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어서 증상을 별로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해서 말기까지 진행된 것 같은데요. 일단 약물 치료부터 한 다음 수술이 가능할지 여부를 체크해보는 게 좋겠어요. 저희 엄마 곧 돌아가시는 건 아니죠? 고칠 수 있는 거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치료에 잘 따라주시면 희망은 있습니다. 어머니 컨디션 따님께서 잘 케어해주세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한 때입니다. 유진아,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괜찮아. 엄마 몸은 엄마가 잘 알잖아. 그렇게 아프지도 않고 불편한 것도 없어. 치료하면 나을 수도 있다고 하잖아. 요즘 의료기술이 좋아져서 웬만한 암은 뚝딱 고친다고 하더라. 엄마 치료 잘 받을 테니까 걱정 마. 걱정이 안 되게 생겼어. 그러게 진작 병원에 가자니까 암이 이렇게 퍼질 때까지 뭐 한 거야. 건강검진이라도 제때 받지. 아픈 곳이 없으니까 굳이 병원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러게 딸 말을 들었어야 됐는데 엄마가 미안해. 뭘 또 미안해. 내가 미안하지. 자식이라고 나밖에 없는데 엄마 이렇게 될 때까지 신경도 안 썼으니. 엄마, 내가 미안해. 아유, 울긴 왜 울어. 아직 엄마 죽은 것도 아닌데. 분명 괜찮을 거야. 걱정 말어. 그날 저녁, 집. 그러니까 장모님의 갑상선 암 말기라고? 무슨 암이 그렇게 전조 증상도 없이 들이닥쳐. 검사 결과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요즘 병원에서 종종 검사 잘못하는 경우 많대. 그래서 다른 병원도 찾아갔는데 맞대. 나도 차라리 검사가 잘못된 거면 좋겠어.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평생 자기 몸 신경 안 쓰고 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몹쓸병까지 걸렸으니 어쩜 좋아. 그래도 의사가 치료받으라고 했다며. 진짜 심각한 병은 그냥 돌려보낸다더라. 괜히 자기 병원에서 치료받게 했다가 일찍 죽어버리면 병원 탓할까봐 몸 사리는 거지. 그래도 약물 치료부터 권했다며. 아직 기회가 있단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마. 그래도 엄마 혼자 집에 살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 갑자기 쓰러질 수도 있고 약 잘 챙겨 먹을지도 걱정스럽고. 설마 장모님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잔 건 아니지? 그럼 안 돼? 수술 날짜 잡을 때까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될까? 의사도 엄마 컨디션 잘 챙기라고 했단 말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장모님이랑 어떻게 살아? 나 한창 바쁜 거 몰라? 가만히만 있어도 신경이 예민해지는데 장모님까지 여기 살면 난 도대체 어디서 숨을 돌려? 장모님 잘 챙겨드릴 자신도 없어.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 옆에 있으면 자기 보살펴주고 신경 써주길 원하게 되잖아. 난 그럴 여유가 없다니까.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그럼 내가 엄마 집에 잠깐 있는 건?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해? 애들은 누가 돌보고? 나보고 일을 더 하라는 거야? 지금 일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부일까지 떠맡으려 하는 거냐고. 당신 진짜 너무하다. 장모님 걱정에 판단 흐려지는 건 이해하는데 그래도 책임감이 있어야지. 당장 애들도 당신만 따르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애들 입장은 생각 안 해? 애들 아직 엄마 관심 한참 받아야 될 나이잖아. 전 그럼 간병인을 두던가. 내가 평생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엄마 수술 날짜 나올 때까지만 그러겠다는 건데 좀 이해해주면 안 돼? 그리고 엄마 낯선 사람 집에 들이는 거 불편해하는 거 알잖아. 당장 내가 가도 괜히 우리한테 피해줬다고 불편해할걸. 여보, 이번만 제발 봐주라. 어? 나 엄마 걱정돼 죽겠단 말이야. 절대 안 돼. 당신 계속 이러면 엄마한테 말할 거야. 우리 엄마 나 조금이라도 고생시키면 불같이 화내는 거 알지? 알면서 그래. 그리고 장모님도 그래. 당신 병 때문에 자식이 이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데 낯가리는 게 대수야?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낯을가리셔. 그런 것도 슬슬 적응하셔야지. 나중에 수술도 낯가린다고 못 받는다고 하겠다. 무슨 그런 억지를 부려? 간병인 잘못 구하면 보호자 모르게 학대하는 경우도 많다니까 불안하기도 해서 그래. 아 몰라. 아무튼 절대 안 돼. 당신은 무조건 이 집에 있어야 되고 난 절대 장모님이랑 못 살아. 그런 줄 알고 있어.
꼭 이런 상황에서도 저렇게 매정하게 말을 해야 돼. 단 한 번도 내 마음 헤아려주는 말을 안 하네. 그래도 엄마 병이 병인 만큼 모셔오라고 말할 법도 한데. 애들 때문에 남편 말 무시하고 그냥 엄마 집 가 있을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하면 남편 틀림없이 애들 나 몰라라 내팽개칠 텐데. 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대체 어쩌라는 거야. 내가 내 엄마 챙기겠다는데 뭐가 이렇게 어려워? 다음 날 전화. 어머니한테 웬일로 전화가 왔지? 설마 엄마 아프단 거 남편이 먼저 말했나? 여보세요?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응, 그래. 아들한테 얘기 들었다.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다고? 갑상선 암에 걸리셨다는데 맞니? 아, 네.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 했는데 남편이 먼저 말해버렸네요. 누가 얘기한 게 뭐가 중요하니? 어머님 괜찮으시고? 너도 많이 놀랐겠구나. 아, 네, 저도 놀랐죠. 엄마도 마찬가지고요. 웬일로 공감을 해주시지? 우리 나이 때 암 걸린 사람들이 꽤 많더라. 나도 소식 듣고 남일 같지 않더라고. 어찌나 걱정이 되던지. 병원에서는 뭐래? 치료가 된대? 일단 약물 치료하면서 수술 가능성을 논의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도 치료 잘 받으면 잘 될 거다. 요즘 못 고치는 병이 없다고 하잖니. 저기, 내가 아들 잘 설득했거든? 그러니까 오늘부로 당장 어머니 모시고 살 거라. 너가 유일한 자식인데 아픈 어머니 혼자 두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내가 아들 단단히 혼냈다. 네? 어머니를 모시고 살라고요? 정말 그래도 돼요? 당연하지. 너가 아니면 누가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니? 어제도 그것 때문에 다퉜다면서? 아들이 또 냉정하게 얘기했지? 그놈 그럴 줄 알았어. 지 아빠 닮아서 피도 눈물도 없다니까. 그래도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너무 일이 많아서 피곤해서 그래. 원래 사람이 바쁘게 지내다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잖아. 내가 장모님 모시는 게 당연하다고 일러놨고 아들도 알았다 했으니까 걱정 말고 모시고 오거라. 어머니 감사해요. 저도 그러고 싶었는데 남편이 강력하게 반대를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했거든요. 어머니가 이렇게 허락해 주실 줄 몰랐어요. 애초에 허락하고 말고 문제가 아니지. 자식이 부모 돌보겠다는데 그걸 누가 막니? 아, 그리고 내가 갑상선 암에 좋다는 음식 보냈거든. 싱싱한 해산물이 항암에 좋다 하더라고. 그거랑 채소 많이 먹으면 좋다고 해서 양배추랑 무랑 같이 보냈다. 꼭 식사하실 때 드시게 해라. 언제 그런 것까지 보내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감사하긴. 가족끼리 이런 거 챙기는 건 당연한 거다. 암 환자들은 특히 먹는 거에 신경을 많이 써야 돼. 그런 사례도 있잖니. 병원 치료 안 받고 공기 좋은 시골로 내려가서 신선한 음식들 위주로 먹었더니 저절로 암이 치유됐다는.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러니 너도 번거롭더라도 어머니 식사 꼭 잘 챙겨 드려라. 알았지? 네, 어머니.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그래, 알았다. 그럼 끊으마. 네, 들어가세요. 어머니가 웬일이시지? 틀림없이 자기 아들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하려고 전화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남편을 설득해주시고. 하긴 엄마랑 어머니랑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실 테지. 그래도 걱정 좀 덜었다. 그새 남편한테도 장모님 바로 모셔오라고 문자 왔었네. 내가 말할 땐 그렇게 안 된다고 못을 박더니. 역시 효자라니까. 어머니 말에 금세 입장을 바꾸네. 뭐 좀 서운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 남편한테도 어머니한테도 더 잘해드려야겠다. 아무래도 엄마 모시고 오면 남편도 신경 쓰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닐 테니까. 내일 저녁 집. 아유, 내가 여기서 지내도 될지 모르겠네. 그냥 혼자 있어도 된다니까 그래. 의사도 엄마 잘 지켜보라고 그랬잖아. 엄마 환자야. 그니까 내 말대로 해. 그래도 니들한테 패기 질까 그렇지. 패는 무슨 패야. 아까 애들도 할머니 왔다고 반겼잖아. 그리고 남편도 그러라고 했어. 남편 온 것 같은데? 아유, 정서방, 오랜만이야. 장모님, 인사가 너무 늦었네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진작 모시고 왔어야 됐는데 죄송해요. 몸은 좀 어떠세요? 그새 야위신 것 같은데. 아니야, 야였긴. 암 판정만 받았지 몸은 멀쩡해. 이렇게 신세지게 되어 미안하네.
안 오려고 했는데 딸이 막무가내로 짐을 싸는 바람에. 아니에요. 아프신데 당연히 저희가 모셔야죠. 장모님 댁이다 생각하고 편안히 쉬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근데 무슨 맛있는 냄새가 나는데? 아, 어머니가 음식 재료를 좀 보내주셔서 그걸로 요리 좀 했어. 당신도 배고프지? 얼른 밥 먹자. 그래? 좋다. 나 옷 갈아입고 올게. 장모님, 먼저 식사하고 계세요. 까칠하게 대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살가운 구석도 있었네. 그래도 노력하는 것 같아 고맙네. 아유, 근데 사돈은 무슨 음식을 이렇게 보냈다니. 돈이 꽤 들었을 텐데. 그러게. 이게 다 항암에 효과적인 음식들이래. 그러니 엄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셔. 알았지? 그래, 알았어. 마음이 참 감사하네. 이렇게 받기만 해도 될지 모르겠다. 뭐라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니? 그니까 나도 안 그래도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사서 찾아봐야 되나 생각하고 있었어. 그럼 이거 받아. 백화점 상품권이네? 저번 추석 때 고깃집 사장이 준 건데 내가 백화점 갈 일이 뭐가 있어. 그래서 가방에 쟁여두기만 했지. 가서 사돈 옷이라도 한 벌 따스한 걸로 사다 드리렴. 요즘 날이 맑으면서도 쌀쌀하잖아. 엄마 쓰지. 내가 그냥 사도 되는데. 어차피 안 쓰는 거라니까. 미루지 말고 내일 가서 사다 드려. 알았어. 근데 엄마 혼자 집에 있어도 돼? 기껏해야 반나절이고 원래도 혼자 있었는데 뭘. 엄마 당장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말어.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할게. 알았어. 그럼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해야 돼. 다음 날 백화점. 100만 원이 훌쩍 넘어가는 옷이긴 한데 그래도 엄마 이렇게 신경 쓴 마음이 고마우니까 이 정도는 써야겠지. 엄마가 준 상품권도 있고. 그래, 이 정도 성의 표시내야지. 어머니도 가디건 하나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이걸로 선물 포장해주세요. 1시간 후 시모 가게. 미리 연락이라도 하고 올 걸 그랬나? 그래도 지금 시간은 브레이크 타임이니까 괜찮겠지? 어라? 누구랑 같이 얘기하고 계시네? 친구분이신가? 아유, 아무튼 독하다니까. 그 건물이 그렇게 탐났어? 그래서 그렇게 갑상선암에 안 좋다는 음식들 보낸 거야? 나중에 알면 어쩌려고 그래. 진짜 너무했다. 내가 뭘 독약을 보낸 것도 아니고. 그래도 나름 돈 들여서 보냈다고. 그리고 너 같으면 건물이 탐이 안 나. 그 건물에서 벌어들이는 월세만 내도 다달이 1,000만 원이 넘을 텐데. 이렇게라도 해야 그게 빨리 내 아들 거가 되고 아들 거가 내게 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잔꾀는 잘 돌아간다니까. 그럼 아들은 장모님 모시고 살고 있는 거야 지금? 아무제 모시고 사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을 텐데. 그런 고생쯤은 해야지. 이런 제스처라도 취해줘야 며느리가 감동 먹고 유산으로 받은 건물 우리 아들한테 넘겨주지. 아들도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바로 수긍하더라고. 솔직히 우리 아들 쉴 틈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간신히 대기업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숨 돌릴 틈도 없이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거 보면 아유 가여워 죽겠어. 근데 그 건물만 갖고 있어봐. 회사 안 다녀도 된다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 돈이 꽂히는데 뭐하러 일을 해? 나도 이런 구질구질한 식당 계속 할 필요 없지. 요즘 손님들 눈만 높아갖고 이런 조그만 구멍가게에도 별걸 다 요구한다니까. 어떤 손님은 가게가 왜 이렇게 더럽냐고 궁시렁거리고 어떤 손님은 음식에 소금이 왜 이렇게 들어갔냐고 뭐라 하더라니까. 지들이 한번 식당 운영해보라지. 아주 기가 막힌다고. 근데 그 건물만 우리 아들게 되면 나도 이딴 식당 그만두고 아들이 주는 용돈 받으며 평생 여유롭게 살 수 있다고. 그게 인생 역전이지 뭐야. 하긴 그러네. 그러니 사람들이 건물주만 돼도 소원이 없겠다고 그러잖아. 맨날 며느리 욕하더니 이제 며느리 덕볼 일도 얼마 안 남았네? 애초에 엄마가 건물 갖고 있는 것만 아니었음 결혼 허락도 안 했어. 솔직히 걔가 뭐 볼 게 있니? 학력이 좋기를 해. 그렇다고 성격이 착하기래. 외모가 이쁘기래. 아들도 결혼하기 싫단 거 내가 간신히 설득했어. 이쁜 여자는 3년 가지만 집안 빵빵한 여자는 30년은 거듭나다고. 그래, 늙으면 이쁜 게 무슨 소용이야. 다 똑같이 늙어가는 거지. 그지? 암튼 갑상선암에 좀 안 좋다는 음식을 더 찾아봐야겠어. 이참에 한약을 지을까? 아예 빨리 죽어야 그 건물에 가게 되든가 하지.
어휴, 아예 무당한테 가서 고사라도 지내달라고 하지 그래? 그럴까 그럼? 그게 효과가 더 직방인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 용한 무당 좀 알아봐줘. 그래주면 고맙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 그럼 어제 음식 보내준 것도 갑상선 암에 안 좋은 음식을 보내준 거였어? 난 그것도 모르고 엄마한테 먹였네. 남편이 군말 없이 엄마 모시는 거 허락한 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 우리 엄마 건물 가로채려고? 왜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나 했는데 다 이유가 있던 거였어. 아무리 재산이 탐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근데 밖에 누가 있나? 인기척이 들리는데. 그래? 일단 가자. 가서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아무도 없는데 헛개 들린 거 아니야? 그런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려. 너도 건강검진 1년에 한 번씩은 받아. 우리 나이 땐 건강에 더 신경 써야 돼. 아니면 사돈처럼 자식한테 피해나 준다니까. 뭐 이건 그렇게 큰 피해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그 여잔 돈도 많으면서 왜 건강검진은 안 받았대? 원체가 싼순이 기질이 있어. 결혼할 때도 신혼집을 서울에 안 얻어주고 외곽에 얻어줬다니까. 내가 그거 보고 실망해서 며느리한테 일부러 못되게 군 거잖아. 아무튼 성격 한번 고약하다니까. 내 친구지만 좀 너무하다 싶을 때가 있어. 그럼 얄미운데 어떡해. 내 성격 알잖아. 당한 만큼 갚아줘야 되는 거. 직후 버스 안. 정말 너무들 하네. 아무리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일찍 죽으라고 음식까지 보내. 난 그것도 모르고 고마운 마음에 엄마한테도 사준 적 없는 비싼 선물까지 샀는데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능멸할 수가 있는 거냐고.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동안은 좀 속상하게 굴어도 애들 보면서 참았는데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 어디 두고 보자고. 그날 저녁 집. 뭐해? 아니 왜 음식을 다 버리고 있어? 냉장고가 고장났는지 음식이 다 썩었더라고. 그래?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냉장고가 꽤 오래되긴 했거든. 엄마, 이게 뭐야? 아니 웬 자켓이야? 아까 백화점 쇼핑하면서 엄마 것도 하나 샀어. 엄마 말대로 바람이 좀 쌀쌀하잖아. 감기 걸리면 안 되니까. 추울 때 입고 있어. 알았지? 내 건 뭐하러 샀어? 나 옷 많은데. 내 옷 살 바에 사돈 티셔츠라도 한 장 더 사드리지. 쓸데없이. 쓸데없긴 뭐가 쓸데없어. 그러지 좀 마. 이제 아끼고 그러지 좀 말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얘가 왜 화를 내고 그래? 그리고 누가 나를 우습게 봤는데? 오는데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집 들어올 때부터 표정이 안 좋더니. 아니야, 아무 일도 없었어. 그냥 엄마 아픈데 자꾸 돈 아끼려고 하는 게 속상해서 그렇지. 나도 나름 고민해서 옷 사온 거란 말이야. 생각해보니 엄마한테 변변찮은 옷 한 벌 해준 적도 없는 것 같아서. 절약하면 좋으니까 그러지. 그리고 우리 딸 열심히 일한 돈 이렇게 써버리는 게 아까워서 그랬고. 그래도 고마워. 한번 입어볼까? 잘 어울려? 잘 어울려. 앞으로도 내가 많이 사줄게. 이거면 되지 뭘 또 사줘. 엄마는 이걸로도 충분해. 그럴 돈 있으면 우리 정서방 옷이라도 한 벌 사줘. 아니면 애들 신발을 사주든가. 남자애들은 하도 뛰어다녀서 신발이 금세 닳잖아. 엄마는 아픈 와중에도 저렇게 내 가족 생각뿐인데 어떻게 가족 이런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너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몰라보고 있었네. 지금부터라도 정신 바짝 차리자. 그래야 엄마를 지킬 수 있어. 일주일 후 병실. 아직 수술 날짜 잡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병원으로 장모님을 모시던 거예요? 그냥 집에서 지내시는 게 장모님도 편하지 않나? 집에서 병원도 멀고 응급상황이라도 생기면 바로 대응하기가 어렵잖아. 의사가 아예 입원 치료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시기도 했고. 그래, 나도 괜히 집에 얹혀 사는 거보다야 이 편이 나은 것 같아. 정서방 안 그래도 바쁜데 내가 괜히 신경 쓰이게 하는 것 같아서. 뭘요? 그런 거 전혀 없는데. 오히려 아쉬운걸요? 제가 종종 병문안 올게요. 당신 할 말 있으니까 잠깐 나와. 무슨 할 말? 장모님 저 잠깐만 다녀올게요. 그래 천천히 얘기들 나누고 와. 직후 병실 앞. 무슨 일인데 그래? 뭐 중요한 할 말 있어?
엄마가 아까 당신 수속 받고 있는 중에 병실에서 그러시더라고. 이제 건물 우리가 관리하는 게 어떻겠냐고. 진짜? 그럼 건물을 우리한테 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난 솔직히 건물 관리 그런 거 자신 없어서 당신이 그냥 물려받았으면 하는데. 당신 생각은 어때? 그러니까 내 명의로 건물을 받자는 거야? 어, 아무래도 건물주 되면 세입자들이랑 일일이 소통해야 되고 계약도 해야 되고 유지 보수 관리도 해야 되고 복잡한 게 은근 많잖아. 근데 난 그런 거 머리 아프거든. 근데 당신은 그런 거 잘할 것 같아서. 나야 문제 없지. 대기업에서 사무직 경력만 몇 년 전인데 그동안 얼마나 다양한 계약서를 검토했는지 몰라. 그니까 아무래도 당신이 맞는 게 좋겠어. 그럼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당신이 앞으로 건물 관리 좀 해줘. 엄마 재산 관리해주는 분한테 슬쩍 여쭤보니까 상속절차 밟고 세금 내고 하려면 시간이 꽤 걸린다나 봐. 그래도 몇 개월 안 걸릴 테니까 당신이 대신 건물 관리 좀 해줄 수 있지? 이참에 회사도 관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 건물이 요즘 누수도 잦고 도배도 새로 해야 하고 신경 쓸 일이 많거든. 아무리 관리인이나 업자한테 맡긴다지만 그래도 건물주가 직접 검토하는 게 정확하니까 난 봐도 모르거든. 그럼 나야 좋지. 근데 나한테 주는 거 확실하지? 그럼. 왜? 각서라도 써줘? 아니 그런 건 아니고 회사를 관둬야 되니까 아무래도 확실한 게 좋으니까 그러지. 우리가 가족인데 그것만큼 확실한 게 어딨어. 당신 나랑 엄마 못 믿는 거야? 엄마도 큰 병 앓으면서 이런저런 생각이 많은 것 같아. 안 그래도 심란해 죽겠는데 당신이 건물 넘겨주는 거 확실히 해야 된다고 각서 쓰자고 하면 얼마나 더 심란해 하시겠어. 그럼 오히려 거부감 들어서 주는 거 취소한다고 할 수도 있어. 아, 알았어. 그럼 당신만 믿는다. 응. 그럼 여보가 오늘부터 실질적으로 관리 좀 해줘. 그러지 뭐. 직후 전화. 여보세요? 엄마, 완전 대박이야. 뭐가 대박이야? 장모님이 건물 우리한테 넘기기로 했대. 그 와중에 와이프는 자기는 건물 관리 딱 질색이라고 나한테 명의를 넘기겠다는데 나 이제 건물주 되는 거야. 회사도 당장 그만두라 하더라고. 어머 정말? 이게 웬일이니? 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 그래도 돈 들여서 고사라도 지내려고 그랬어. 한창 무당이랑 얘기 중이었는데 안 해도 되겠네. 당연하지. 그런 걸 왜 해. 아무튼 오늘부터 나보고 관리하라는데 이제 돈방석에 앉게 생겼다고? 그럼 바로 명의 넘겨주는 거야? 그게 시간이 좀 걸린대. 그래도 몇 달 안 걸린다 하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맡아서 하라 하더라고. 내일 바로 사직서 제출하게. 이제 그 망할 회사 안 다녀도 된다니까. 우리 아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아유 잘됐다. 나도 그럼 건물주 엄마 되는 거네? 그럼 엄마가 건물주인 거나 마찬가지인 거지. 엄마도 식당 정리해. 요즘 손님도 별로 없다면서. 그러게 말이야. 그래야겠어. 나도 이제 돈방석에 앉게 생겼다. 신난다 신나. 맞다. 엄마 요즘 당뇨는 어때? 식단 관리 꾸준히 하고 있지? 엄마 나이 때 당뇨 특히 조심해야 돼. 그러다 합병증이라도 걸리면 진짜 위험하다고. 걱정 마. 엄만 건강관리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부자 됐는데 건강해야 여기저기 놀러 다닐 거 아니냐? 맞지. 괜히 이런저런 간식 같은 거 먹지 말고. 알았지? 알았어. 아주 잔소리가 점점 는다니까. 다음날 전화. 여보세요? 이 시간은 무슨 일이야? 사직서는 잘 냈나 하고. 아까 과장이랑 얘기하고 왔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냈다고 후임 구할 때까지 좀만 더 일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그냥 집에 급한 일이 있다 하고 바로 처리되게 했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던데 알 바야. 그렇긴 하지. 그래도 바로 처리됐다니 다행이네. 아니 다름이 아니라 건물 관리인 아저씨한테 엄마 전화로 전화가 왔는데 누가 건물 안에 음식물 쓰레기를 잔뜩 버리고 갔대. 마침 오늘 청소 아주머니 휴관날이고 관리인 아저씨도 허리디스크 치료받고 계셔서 청소를 할 수 없었대나 봐. 나도 엄마 옆에서 돌봐야 되는데 당신이 가서 청소 좀 해줄 수 있을까? 뭐? 내가? 아니 내가 그걸 왜 해? 당신이 건물 주인이잖아. 이런 일 생기면 우리 엄마도 직접 가서 청소하고 그랬어. 간 김에 계단 청소도 싹 다 해주라. 혼자 하기 버거우면 어머니한테 부탁해보던지. 세입자들 중에 엄청 깔끔한 성격의 사람 한 명 있거든. 그 사람한테 걸리면 청소 될 때까지 계속 전화와.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얼른 청소해줘. 알았지? 아이,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받아니까. 당신이 어제부터 건물 관리 맡기로 했잖아. 그럼 부탁해. 여보세요? 여보! 아이, 아니 무슨 건물주가 그런 일까지 해? 어이가 없네. 청소 아주머니는 왜 하필 오늘 휴가한 거야? 아직 명의 넘겨주기 전인데 안 하겠다 하면 건물 관리 소홀히 한다고 명의 안 넘겨준다 할 수도 있으니까 해야겠지. 아, 진짜 엄마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나 혼자 청소를 어떻게 해? 집도 청소한 적이 별로 없는데. 1시간 후, 건물. 아유, 이게 무슨 난리라니. 건물 받고 나서 한다는 말이 건물 청소야. 누가 보면 우리 청소부로 고용된 줄 알겠다. 아이, 누가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간 거야. 진짜 성질나 죽겠네. 그게 말이야. 아, 그래도 명의 받기 전까진 해야지 뭐. 괜히 잘못 보였다가 안 준다 하면 어떡해. 그렇긴 하지. 저기 좀 더 빡빡 닦아야겠다. 건물이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저기 때가 묻어있네. 너 건물 받고 나면 이 건물 바로 팔아버리면 안 되니? 그리고 새 건물 사는 거야. 그게 관리하기가 더 편하겠어. 그니까 낡은 건물이라 손볼 게 많네. 힘들어 죽겠네. 사직서 내자마자 이게 무슨 고생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식당 아줌마들한테 그만 나오라고 말한 지 얼마 됐다고 이러니. 건물주 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도 앉아서 따박따박 월세 받는 게 얼마나 좋아? 이런 건 특수한 상황인 거지. 그건 그렇지. 그날 저녁 전화. 여보세요? 너가 우리 집으로 택배 보냈니? 무슨 젤리 같은 게 왔는데. 아, 그게 벌써 갔군요. 어머니 당뇨 관리한다고 고생하시잖아요. 드시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어제 엄마 병원 갔다 들었는데 엄마랑 같이 병실 쓰는 아주머니도 당뇨 합병증 와서 입원한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주머니도 당뇨 걸리면 단지 너무 당긴다고 무슨 젤리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젤리 먹으면 안 되지 않냐 했는데 이건 무설탕이고 오히려 당 수치도 저하시키는 거라 먹어도 괜찮다 하더라고요. 어머니 생각나서 찾아보니까 정말 당뇨 환자들 많이 먹더라고요. 어머니도 입 심심할 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배달해서 보냈어요. 그런 게 있어? 의사가 군것질하지 말라 하긴 했는데. 그 젤리가 무슨 의사가 공증한 거라 안전하다 하던데요? 어머니 가끔 군것질 참기 힘들 때 있다 하셨잖아요. 그때 드셔보세요. 그럼 한결 나을 거예요. 예, 그럼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내주고 고맙다. 아니에요. 어머니도 저희 엄마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아까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건물 청소도 같이 해주셨다면서요?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당연히 같이 해야지. 근데 건물이 좀 낡은 것 같긴 하더라. 네, 언제 날 잡고 내부라도 리모델링 좀 해야죠. 그럼 어머니, 저 병원 다시 들어가 봐야 돼서 이만 끊을게요. 그래. 이 젤리는 먹어도 괜찮다 이거지? 어디 한번 맛 좀 봐볼까? 맛있네. 그냥 젤리랑 맛이 똑같잖아. 이제 군것질하고 싶을 때 종종 먹으면 되겠다. 한 달 후, 건물. 이놈의 건물은 뭐가 이렇게 고장이 잘 나는 거야? 그리고 관리인 아저씨 내자 하는 일이 뭐야? 내가 왜 전등을 다 갈고 있어야 되냐고. 밖에 바람이 저렇게 선선하게 부는데 나 혼자 땀 한 바가지네. 동료들이 이제 건물주 되는 거냐고 엄청 물어보했는데 여기서 막노동이 나고 있으니 대체 명의 변경은 언제 되는 거야? 와이프한테 좀 물어봐야 되나? 지금 한창 장모님 수술 날짜 잡혀서 정신없는데 괜히 물어보면 서운해하려나? 그 시각 병원. 아니, 당 수치가 갑자기 높아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식단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글쎄요. 식단 관리하시고 약 꾸준히 먹었음 이렇게 올라갈 일이 없는데. 혹시 최근에 먹기 시작한 거 있으세요? 음식 아니면 당이 이렇게 올라갈 순 없거든요. 특별히 없는데. 젤리요. 이거 무설탕에 오히려 당뇨 환자한테 좋다고 우리 며느리가 사줘서 요즘 자주 먹고 있는데. 네? 젤리요? 아니 제가 그렇게 군것질하지 말라 했는데 이런 걸 드시면 어떡해요. 어디 봐요. 이거 일반 젤리인데요. 설탕 많이 들어간. 당뇨 환자한테 젤리가 얼마나 안 좋은데요. 이런 걸 드시면 어떡해요. 그동안 식단 관리 그래도 잘하셔서 당 수치가 많이 낮아졌는데 또 이렇게 올라갔으니 더 힘들게 식단 관리하셔야 된다고요. 그렇게 먹는 거 조심하라고 일러 드렸는데. 예?
아이, 그럴 리가요. 우리 며느리가 좋은 거라 해서 먹은 건데. 여보세요? 너 나한테 준 젤리 말이다. 그거 의사가 그러는데 일반 젤리라고 그러더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 수치가 엄청 올라가서 앞으로 식단 관리를 더 힘들게 해야 된다 하더라. 아, 그래요? 어머니, 이따 저녁 같이 먹어요. 남편이랑 같이 할 얘기가 있어요. 아니, 내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데 넌 태연하게 밥 먹자는 소리가 나오니? 이제 웬만하면 외식도 안 된다 하더라. 제가 특별히 저염식 식당으로 예약해 놓을게요. 그러니 시간 맞춰 오세요. 주소랑 시간 문자로 알려드릴 테니까 그때 봐요. 그럼 바쁜 일 있어 끊을게요. 여보세요? 아니, 얘가 이 때문에 시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졌다는데 그런 건 하나도 개의치 않단 목소리래. 예전엔 내 눈치만 살살 살피던 애가 요즘 왜 이래? 우리 아들한테 건물 넘어가기만 해봐. 아주 나한테 꼼짝 못하게 해줄 테니까. 그날 저녁 식당. 먼저 와 계셨네요. 당신은 등 다 갈아줬어? 하루 종일 그거 하느라 진짜 어깨가 끊어지는 줄 알았잖아. 아니, 내가 하는 것도 한두 번이지 왜 건물에 문제 생길 때마다 내가 그걸 다 보수해주고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니까. 아무리 건물주여도 이건 너무 고생스럽잖아. 아니, 그것도 그건데 젤리는 어떻게 된 일이야? 그것 때문에 당 수치가 2배 가까이 올랐다고. 젤리? 젤리는 또 무슨 얘기야? 그러게, 몸에 안 좋은 건 알아서 드시지 말았어야죠. 자기 몸은 자기가 챙겨야지 왜 남의 말만 믿어요? 나? 지가 믿으라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딴소리야. 너 설마 다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권한 거야? 무설탕이라고 속이면서? 저는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 되갚아준 것 뿐이에요. 그나마 어머닌 당 수치 좀 올라가고 말았지. 우리 엄마는 어머니가 보내준 음식 계속 먹다가 생명을 잃을 뻔했잖아요. 초기에 알아서 다행이었지. 마?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식당에서 한 얘기 다 들었어요. 우리 엄마 일찍 죽어야 건물 얻을 수 있다고 일부러 갑상선암에 안 좋은 음식 위주로 보냈다고 고사까지 지낼 거란 말도 들었고요. 그에 비해서 젤리 정도면 귀여운 수준 아닌가? 너가 어떻게... 그럼 이때까지 다 알면서 숨긴 거야? 착한 척하면서? 그러다가 당 수치 크게 올라서 나 쓰러졌으면 어쩔 뻔했냐? 이게 어디서 시어머니를 위험에 빠뜨려.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 글쎄요.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요. 누가 더 사람 같은지. 그래도 당신 아들이 우리 엄마 건물에서 노예처럼 일해준 덕분에 젤리 정도에서 끝난 줄 아세요.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장모님 건물이라니? 노예처럼 일했다고? 그럼 당신 설마... 역시 대기업 출신이라 눈치는 빠르다니까. 그동안 수고 많았어. 인부 고용하면 돈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당신한테 시킨 건데 일을 생각보다 너무 잘하더라고. 맘 같아선 계속 우리 건물에서 일하게 하고 싶은데 그깟 돈 아끼자고 사람 같지도 않은 면상 계속 쳐다보고 있느니 차라리 다른 사람 구하는 게 낫겠더라고. 내일부터는 우리 건물 안 나와도 돼. 유지보수해줄 새 사람 구했으니까. 뭐? 그럼 건물 명의는? 다 알면서 그래. 당연히 우리 엄마 거지. 우리 엄마 앞으로 몇십 년을 더 건강하게 사실 텐데 명의를 왜 너한테 넘기니? 그것도 자기 빨리 죽으라고 고사까지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너무 공짜를 좋아한 거 아니야? 겨우 청소하고 등 갈아주고 한 걸로 건물을 가질 수 있을 줄 알았어. 너도 참 너다. 그럼 날 속인 거야? 나 뼈 빠지게 일하게 시키려고 그런 거짓말을 한 거냐고. 이게 어디서 사람을 놀려. 시댁 식구가 그렇게 만만하니? 어? 우리 엄마 돈줄로 생각하는 거 알고서는 당신들이 개미만도 못해 보이더라고. 그러니 이런 장난도 칠 수 있는 거겠지? 그리고 이제 당신들 내 식구 아니야. 이 서류나 받아. 이게 뭔데? 이거 이혼 서류 아니야? 이제 와서 이혼하자는 거야? 내가 순순히 이혼해 줄 것 같아. 네 엄마 건물 네 혼자 꿀꺽하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순순히 도장 찍을 거라고 기대도 안 했어. 그럼 바로 소송으로 가자. 이미 난 변호사도 구했고 필요한 서류도 준비해놨으니까. 뭐? 이미 다 계획한 거 같다. 너도 우리 엄마 재산 가져갈 명목으로 우리 엄마 집에 모시는 거 허락한 거잖아. 그러니 나도 계획을 세워야지. 니들 혼쭐을 내주려면. 어쩜 사람이 저렇게 앞뒤가 다르대니. 얘가 무서워서 세상 살겄나. 너 이렇게 살면 천벌받아. 알아?
나 천벌받기 전에 당신들부터 받아야지. 당신들이 먼저 시작한 건데. 내 벌은 내가 알아서 받을 테니까 당신들도 그렇게 해. 그럼 법원에서 보자. 아, 여기 매운 부대찌개가 되게 유명해서 시켜놨거든. 열받을 테니 그거 먹고 속 풀어. 물론 당뇨엔 제일 안 좋겠지만. 저기 끝까지. 너 거기 안 서. 진짜 어이가 없네. 지금까지 저 여자 장단에 놀아난 거 아니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건물을 관리했는데 회사까지 간다는데 이제 어떡해. 엄마는 왜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그런 말만 안 했어도 됐잖아. 쟤 듣고 있는 줄 알았으면 말 안 했지. 어디서 도둑고양이 마냥 남의 얘기를 엿들어 가지고선 나도 식당 정리했는데 어쩌니? 건강은 건강대로 안 좋아지고 분해 죽겠다. 어디 혼쭐 낼 방법 없니? 당장 우리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혼쭐을 내. 진짜 미치겠네. 회사라도 관두지 말걸. 요즘 같은 불황에 직업 구하기도 쉽지 않은데. 다음날 병실 앞. 아니, 여기 입원해 있던 환자가 퇴원을 했다고요? 언제부터요? 수술 날짜도 잡았는데 갑자기 퇴원을 왜 해요? 한 이틀 됐을걸요? 다른 병원에서 수술하기로 했다나 봐요. 정확한 연유는 저도 모르겠네요. 어디 병원으로 갔는데요? 저 꼭 그 환자랑 할 말이 있거든요. 어디 병원 갔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보호자 동의 없이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러니 이만 돌아가세요. 지금은 다른 환자가 입원하고 계시니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아니, 내가 무슨 소란을 피우다고. 병원 좀 알려달라니까. 왜 남의 병원에서 행패야? 너 마침 잘 만났다. 장모님 대체 어디로 옮긴 거야? 이거까지 설계한 거야? 모든 일은 계획이 필요한 법이야.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뭐가 있어?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오늘이 너랑 나랑 사적으로 만나는 마지막 날이 될 테니까. 끝까지.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나한테 이래? 네가 나한테 할 소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해. 그동안 당신이나 장모님한테나 살갑게 대하지 못했고 솔직히 엄마 말 듣고 건물 받고 싶어서 장모님한테 일부러 잘 보이려 한 것도 맞아. 그렇지만 엄마가 그렇게 일부러 몸에 안 좋은 음식 보내고 그런 건 나도 몰랐어. 알았다면 바로 말렸을 거야. 어쨌든 당신은 당신대로 충격받고 배신감 느꼈을 테니 엄마 몫까지 앞에서 내가 사과할게. 진짜 미안해. 그렇다고 바로 이혼하는 건 아니잖아. 나 회사도 관뒀는데 어떡하라고. 당신만 준비됐으면 다야. 애들은 어쩔 건데. 애들한테는 뭐라 설명할 건데. 언제부터 애들을 챙겼다고 그래? 애들은 늘 그랬듯 내가 잘 키울 거야. 이미 애들은 당신 없어도 된다 그러더라고. 그럼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와서 사과한들 뭐가 달라지니? 가서 위자료랑 양육비 낼 돈이나 벌어. 회사 가서 다시 받아달라고 사정하든지. 그럼 할 얘기 끝났지? 나 간다. 간호사님, 아까 말했던 서류 좀 떼주세요. 아,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야, 나랑 얘기 좀 더 하자니까. 내가 미안하다고. 듣는 척도 안 하네. 대체 장모님은 어디로 데려간 거야? 노인네 붙잡고 사정이라도 하려고 했더니만 왜 이렇게 일이 하나도 안 풀려. 진짜 답답해 죽겠네. 씨. 1년 후. 그 뒤로 엄마는 무사히 수술을 받고 지금은 회복 중에 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얼마 전에 남편에게 위자료와 양육비를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죠. 비록 재산분할은 남편이 경제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일부 받아가지만 신혼집을 저희 엄마가 해주었고 저 역시 경제적 역할을 한 게 인정이 되어 제가 더 많은 비율로 받아갈 수 있게 됐어요. 이혼 소송 중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수없이 연락을 해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달라 사정하고 애들 핑계로 다시 만나자 회유하고 나 때문에 신세를 망쳤다고 협박하더라고요. 들어보니 남편은 1년째 제대로 된 직장을 못 들어가 방황하고 있고 시어머니는 건물 청소 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관리인 아저씨를 통해 남편과 시어머니가 엄마 건물로 몇 번 찾아왔던 사실을 전해 듣기도 했는데요. 미리 사진을 보여주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내쫓아버리라고 한 덕분에 건물 안엔 못 들어오고 한참을 앞을 서성거리다 돌아가고를 반복했대요. 그러다 이제는 본인들 사는 게 바쁜지 오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저 역시 엄마가 태어난 후 아이들과 함께 지방으로 내려가 새 살림을 꾸미느라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진 별로 궁금하지도 않더라고요. 엄마는 건강을 차차 회복해 나가고 계시고 아이들도 다행히 예전처럼 밝게 자라고 있어요. 이대로 저희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